안녕하십니까? ICN 미래기술센터 심층분석팀입니다. 오늘 심층분석에서는 2026년 세계경제포럼, 즉 WEF 등대공장 선정 결과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생존 전략을 심층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한국이 등대공장 목록에서 전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데이터 없는 자동화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우리 제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무려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리더급 등대 공장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양적인 보급이 질적인 혁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2026년 WEF 등대 공장 선정 결과를 보면 한국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중국은 선정된 기업의 무려 5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화와 데이터 사일로, 즉 데이터 고립 현상에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6년 WEF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제조업이 데이터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2026년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등대 공장은 총 23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중국 기업 및 공장이 과반수를 장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한 곳의 기업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이제 등대 공장의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동안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대 공장의 진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WEF는 로봇 밀도와 같은 단순한 자동화 수준이 아니라 가치 창출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등대 공장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AI 및 인지형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성입니다. 둘째, 공급망 연결과 위기 대응 능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셋째, 에너지 절감과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즉, 단순한 자동화 단계를 넘어 지능화와 연결성이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자동화의 역설과 데이터 사일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도입된 구형 설비가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레거시의 함정이 대표적입니다. 잘 돌아가는 기계를 왜 건드려? 라는 보수적인 인식은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IT 즉 정보기술과 OT 즉 운영기술 간의 장벽으로 인한 데이터 단절도 심각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데이터 공유가 차단되면서 공장 전체의 최적화가 불가능해지는 자동화된 고립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며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주도 전략으로 신품질 생산력 기치 아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함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애자일 앤 스피드 전략으로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별 공장을 넘어선 협력사, 공장, 정부 인프라, 고객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공급망 전체를 연결하는 이코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이얼, CATL과 같은 기업들이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웨어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에 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설비에 중점을 두고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완벽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며 개별 공장 단위에 집중합니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전체 가치 최적화를 목표로 하며 애자일하고 테스트베드에 강점을 보이는 방식으로 공급망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로봇파를 도입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그 로봇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집중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X, 즉 AI 전환으로의 퀀텀 점프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제하며 나아가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메이디그룹은 LLM 플래너 에이전트를 도입하여 복잡한 스케줄링을 자동화함으로써 성수기 1일 처리량을 23%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쿨리는 인지형 공장을 통해 AI가 실시간으로 기계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페로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전환의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증강은 AI가 반복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인간은 보다 고차원적인 의사결정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AU 옵트로닉스는 에이전트 X 플랫폼을 통해 AI 가상 슈퍼바이저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관리 업무를 71% 감소시키고 코칭 시간을 200%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이트는 휴머노이드 대신 AMR 토르소를 도입하여 배선 검사 정확도를 99.8% 달성하는 등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지속 가능성과 공급망의 연결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디지털 상생이 필수적입니다. 순환 경제 모델은 원자재 수집부터 재설계, 제조, 유통, 사용, 재제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더 잘 사용하고 더 오래 사용하는 순환 모델로 전환하여 2년 만에 스코프 3 배출량을 43% 감소시켰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SOCAR는 현장 작업자가 직접 에너지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여 배출량을 22% 감소시키는 등 공급망 전체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주체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시민 개발자입니다. 즉, 도메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숙련공이 노코드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설비를 가장 잘 아는 엔지니어가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출 때 혁신 속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SOCAR의 사례를 보면 분석 비전문가가 IoT 센서 156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 최적화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현장에 숙련된 인력이 곧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민 개발자 육성을 위한 실전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잡한 코딩 대신 노코드 툴 교육으로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와 교육을 통합하고 AI 기반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 배우면서 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직원의 디지털 감각과 기성세대의 숙련 기술을 융합하는 세대 통합을 이루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ICN 오승모 수석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국 제조업의 퀀텀 점프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설비 중심의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AI 중심의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에코시스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 홀로 스마트 공장이라는 고립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외부 채용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 숙련공을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시키는 업스킬링에 집중해야 합니다. 혁신은 결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할 역량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은 결코 실패가 아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산들을 서로 연결하고 거기에 지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운영기술 혁신의 내일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역량을 증강시키는 기업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ICN 미래기술센터 심층분석 시간이었습니다.